예, 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제법 빠졌는데 가장 큰 재료는 역시 이제 블레이너드 부의장의 발언. 이제 이 사람이 어떤 발언을 좀 세게 하면서 시장이 좀 빠지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냈죠. 그러니까 5월부터 대차 대조표 축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연준에서 자금을 본격적으로 흡수하겠다. 이렇게 이제 나섰죠. 그리고 속도도 이전보다 빠르게 갈 거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이전보다 2배 정도 될 거고, 2017년부터 2019년 사이에 6천억 달러 정도 축소했었는데, 일부에서는 이번에 2조 달러까지 줄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폭도 당초 전망했던 것보다 훨씬 더 커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0.5 2번, 그 이후에 0.25 이렇게 이제 예상을 했는데, 0.5를 연달아 3번 올릴 수도 있겠다. 이런 식의 어떤 분석이 나왔거든요. 생각했던 것보다 또 이 사람은 가장 비둘기파, 연준 인사들 중에서는 가장 비둘기파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발언한 거 봐서는 긴축 속도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더 빠를 가능성이 높고 그게 기정사실로 굳어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가 되면서 이제 투자자들이 좀 긴장을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 나왔죠. 그러니까 금융시장 발언은 즉각 나왔습니다. 이게 10년물 국채금리가 지금 2.6% 정도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근데 금리는 올라갔는데 10년물이 더 크게 올라가서 장단기 금리 차이는 다시 제자리로 왔어요. 이게 이제 마이너스 값이 되면 장단기 금리 차이가 역전됐다 이렇게 보는데 0.03, 그러니까 이제 약간 이제 플러스로 돌아오긴 했죠. 근데 장단기 금리 차이 역전이고 제자리고 당장 이제 긴축 속도를 빠르게 한다라는 점에 투자자들이 이제 긴장을 하면서 이제 매도 물량을 이제 많이 출회를 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증시에서 또 하나 부담이 됐던 거는 그 반도체 지수의 하락. 그러니까 오늘 미국에서 반도체 지수가 4.5%나 빠졌고,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SK하이닉스가 3%또 하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최근에 반도체 업종 지수가 별로 이렇게 썩 좋진 않거든요. PC 산업이 둔화될 수 있다 올해. 그래서 이제 연관되는 기업들의 실적이 전체적으로 좀 나빠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황상으로는 긴축 재료, 그다음에 개별 종목으로는 반도체 업황에 대한 어떤 의구심 이런 것들이 이제 더해지다 보니까 지수가 하락을 했는데, 근데 오늘 우리 증시만 빠진 게 아니라 아시아 증시가 대체로 다 비슷하게 이제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주로 긴축 재료가 시장의 발목을 잡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국제유가는 지금 101달러, 102달러 요 정도.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많이 올라가면 115달러, 빠지면 한 98달러 요 정도에서 일단 좀 이걸 안정이라고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안정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연준에서 긴축을 좀 세게 하겠다라고 나온 거는 물가 잡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국제유가가 여기서 올라가 버리면 긴축과 물가가 동시에 크게 위로 작용되는 상황이 생기면 주식시장엔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유가가 이제 계속 좀 빠져주는 그런 흐름이 나와주는지도 단기적으로는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가 오늘도 68,800원, 그러니까 이제 블록딜 단가 그 부근에서는 어쨌든 견디긴 했거든요. 근데 지금 주가 차트로 보시다시피 작년도 10월이에요. 그러니까 10월 수준으로 빠진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어떻게든 좀 견뎌내려고 지금 바둥바둥거리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걸 깨져버리면 이제 좀 주가가 6만 원대 초중반까지도 또 열린다 이렇게 이제 우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여기 정도에서는 좀 반전을 시도하는 모습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적 발표 전후에서 보통 실적 발표 나오면 그 즈음 매도 물량이 또 새로 나오는 게 있는데 이제 그거보다 실적이 예상보다 잘 나오고 잘 나오는 실적 바탕으로 여기서 이제 돌려줘야 그렇지 않다라면 이제 2,700 이하까지도 열어둬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역할이 지금은 이제 견딘다 해서 반등한다라는 쪽으로 좀 나와주는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급은 외국인들이 오늘 많이 팔았죠. 그러니까 개인이 양시장 1조 4천억 정도 매수하는 형태가 됐고, 개인 외국인들이 동반해서 이제 매도를 했고, 선물도 되게 많이 팔았거든요. 근데 선물은 대부분 매도 청산 쪽이어서 신규 매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장중 피크 대비는 이제 매도를 그렇게 늘리진 않아서 좀 오히려 좀 줄였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매도가 나왔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현물 매도 같은 경우도 보면 어떤 특성이 있었냐면 오늘 전체 매수에서 이제 외국인들이 차지한 비중이 17%였어요. 근데 최근에 외국인들이 중국 시장 때문에 시장 참여를 별로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는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보통 매수 참여하면 20% 적게는 많이는 26%까지 올라왔었는데 17%면은 매수를 거의 줄인 상태고, 매도 같은 경우는 오늘 22%,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보면은 늘어나긴 했는데
이전에 어떤 외국인들의 매도 비중을 감안해 본다면 그냥 평소 매도하던 정도로 돌아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외국인들이 매도를 엄청나게 늘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약간 매도 늘리고 매수를 좀 제법 줄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됐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외국인들이 많이 팔지는 않았다. 단지 특정 종목에 집중된 거죠. 오늘 전기전자만 5,894억 팔았잖아요. 코스피 5,843억보다 더 많죠. 실제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만 5천억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두 종목의 매도가 집중되고 그 외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그냥 뭐 매수 매도가 좀 엇갈리는 정도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뭐 대단히 심각하게 팔았다 이렇게 되기보다는 그냥 IT를 중점적으로 팔았구나.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이제 보면 될 것 같고 이제 여기서 IT를 되사느냐 아니면 다른 종목까지 매도가 확산되느냐 요게 되게 이제 관건이 되겠죠. 그건 뭐 바로 목요일부터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후에 이제 이슈를 보면 시장에서는 경기 침체를 걱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연준이 긴축을 하거나 말거나 경기만 괜찮으면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일 나쁜 시나리오가 여기서 이제 연준의 정책이 결국에는 경기 침체를 초래할 거다. 도이체방크에서 이제 그런 주장을 했죠. 이제 그런 어떤 지표가 나오느냐, 이제 아니면 그냥 이게 결국엔 물가 잡아서 소비의 안정적인 회복을 또 유지를 할 거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경기 침체 쪽으로 재료가 넘어가지 않는지, 요거 이제 중요한 변수로 봐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들 매매가 다시 활성화되기 시작했는데, 이제 오늘 장에서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매도는 그렇게 늘지 않았는데 매수가 확 줄었거든요. 이제 활성화가 이미 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시 매수를 늘려서 그것도 이제 전기전자 쪽 매도를 대폭 줄여주고 해서 약간 이제 매도가 대폭 축소가 되거나 아니면 약간의 매수로 바뀌는 그런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국내 투자자들이 저 물량을 받아낼 여력이 없기 때문에 이제 오늘 같이 뭐 5천억 원 매도가 나온다 이래버리면 지수가 견디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 가동이 좀 되는지 여부.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긴축과 러시아 제재, 이 재료가 충돌하는 가운데 원자재 가격이 과연 어떻게 될 거냐. 여기서 이제 국제유가가 빠져지면 긴축한 보람이 있구나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국제유가가 올라버리면 긴축을 더 세게 해야 되고 그래도 유가가 또 올라버리고 이래버리면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시황이 안 좋아지는 국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가가 내려가는지 여부 요거 중요하고 오늘 특징주로는 게임, 자동차, 비철금속, 보험인데 이 중에서 비철금속, 보험은 이제 물가, 금리 가지고 올라간 거고 게임은 이제 인플레이션 이슈 나올 때 게임주가 상대적으로 또 강세 보이는 특성이 있거든요. 근데 주목해 볼 만한 게 자동차예요. 기아 실적 기대감이 부각이 되면서 올라갔거든요. 이게 조금 그나마 다행이죠. 제가 이제 전차가 껴줘야 시장이 그나마 좀 풀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자동차주가 좀 풀려주면서 이게 이제 그 반도체도 생각보다 많이 빠졌는데 이런 어떤 인식이 나오게 될지 내일장에서 이 자동차가 IT를 끌어오는 힘이 될지 요걸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간단하게만 양적 긴축 이후의 증시를 좀 설명드리면 2017년도 이후에 양적 긴축하는 방식이 대차 대비 축소할 때 100억 달러부터 출발해서 분기당 100억 달러씩 늘려서 이렇게 꾸준하게 증가시켜서 갔었거든요. 그러면서 최종 6천억 달러 정도 축소를 했는데 이 기간 동안의 미증시를 보면 요 구간에서부터 시작해서 올라갔어요. 오히려 올라갔다가 좀 조정 보이고 다시 올라가는 한 분기 정도 조정 보이고 다시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미증시는 결국엔 다시 올라갔어요. 근데 우리 증시는 그때부터 빠졌거든요. 그러면 우리 증시에는 악재인가 보다. 근데 그때는 우리나라에 별도의 재료가 있었잖아요. 미중 무역 전쟁하고 반도체 슈퍼사이클 종료라는 재료가 있어서 대차 대조표 때문에 빠졌다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증시는 뭐 대차 대조표 축소한다라고 해서 반드시 빠진다 이거보다는 증시를 지배하는 재료가 뭐가 될 거냐라는 쪽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거 제가 별도 특집 방송으로 준비하고 있는 내용은 살짝 예고편으로 보여드린 거고 어쨌든 이렇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막연하게 대차 대조표 축소냐 이거보다 실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더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또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구독하기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